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밥 한 숟가락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식후 갑자기 몰려오는 극심한 피로감, 참을 수 없는 졸음, 금방 배가 고파지는 증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곤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만 명의 시니어분들의 혈당을 관리해온 당뇨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혈당 스파이크로 고생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멀쩡해 보이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고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제트기가 급상승했다가 급강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정상인의 경우 공복 혈당은 70에서 99 이하, 식후 혈당은 140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분들은 식후 혈당이 30 이상 급격하게 오르거나 심한 경우 200을 넘어가기도 해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 기관인 췌장이 점점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높아진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이 소진되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혈당 스파이크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 상당수가 이런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는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자주 드시는 흰쌀밥, 식빵, 국수, 떡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주범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마치 휘발유를 불에 붓는 것과 같아요. 순식간에 혈당이 치솟으면서 우리 몸에 큰 충격을 주는 거죠. 또한 과자, 사탕, 탄산음료 같은 단순당 식품들도 혈당 스파이크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공복에 이런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더욱 급격하게 올라가요. 식사 패턴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규칙한 식사, 폭식, 과식은 모두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오랫동안 굶었다가 갑자기 많이 먹으면 혈당이 폭등하게 되거든요. 스트레스도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이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지속적인 혈당 상승을 일으킵니다. 수면 부족도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충분한 수면이 중요한 거예요. 운동 부족 역시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 소비 기관인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당을 제대로 소비하지 못해서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도 혈당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술은 간의 당 조절 기능을 방해해요. 그럼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다음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죠.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이와 장에서 막을 형성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최소 5분 정도는 채소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생선, 고기,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이나 빵을 드시면 됩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을 5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크답니다.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고 식빵 대신 통밀빵을 드세요.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정제되지 않은 것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식사량도 조절해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3끼를 5에서 6끼로 나누어 드시면 혈당 변동폭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이 더 높아지거든요.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주세요. 특히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식초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 줍니다. 식사 전에 물에 식초를 한 숟가락 타서 드시거나 요리에 식초를 사용해 보세요. 견과류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주어서 과식을 방지해줘요.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계피도 천연 혈당 조절제라고 할 수 있어요. 계피의 활성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낮춰줍니다. 차로 우려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양파와 마늘도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해요.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요리에 많이 넣어서 드세요. 녹차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당의 흡수를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줘요. 하루 3에서 4잔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운동은 혈당 조절에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식후 운동이 중요해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10에서 15분 정도 걸으시면 혈당 상승을 크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당을 소비하는 능력이 커져서 혈당 조절이 쉬워져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3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유산소 운동은 즉석에서 당을 소비하고 근력 운동은 장기적으로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 대사량을 높여줍니다. 운동 강도는 개인의 체력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혈당 조절에 필수적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당을 지속적으로 올리거든요.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요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해요. 특히 수면의 질이 중요한데 깊은 잠을 자야 혈당 조절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혈당 조절이 쉬워져요. 금연과 절주는 기본입니다. 담배와 술은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에요. 금연은 즉시, 금주는 어려우시면 적어도 주에 이틀은 금주하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BMI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특히 허리둘레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집에서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혈당 측정기를 구비해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측정해 보세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모두 재보시면 좋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도 중요합니다. 이 검사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알 수 있어서 혈당 관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은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식후 극심한 피로감, 졸음, 집중력 저하,
갈증, 빈뇨, 시야 흐림 등이 나타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식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혈당이 급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되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당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운동은 했는지, 스트레스는 없었는지, 혈당은 어땠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패턴을 파악하면 개인별 맞춤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부모나 형제 중에 당뇨 환자가 있으면 유전적 소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경우 더 철저한 혈당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요.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젊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혈당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거든요. 폐경 후에는 더욱 주의 깊은 혈당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관리하셔야 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들이거든요. 하나만 관리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일부 약물들이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스테로이드, 이뇨제, 베타 차단제 등은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감염이나 염증이 있을 때도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몸에 염증이 생기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이 상승하거든요. 감기나 다른 질병이 있을 때는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해 보세요. 계절 변화도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고 고칼로리 음식 섭취가 늘어서 혈당이 올라가기 쉬워요. 계절별로 식단과 운동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절이나 잔치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평소보다 많이 먹고 단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거든요. 이런 날에는 식사 전에 채소를 더 많이 드시고 식후 운동을 꼭 하세요. 외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식 음식들은 대부분 당분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어요. 가능하면 집에서 만든 음식을 드시고 외식할 때는 메뉴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여행할 때도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평소와 다른 식단과 생활 패턴이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행용 혈당 측정기를 준비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혈당 관리용 건강기능식품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크롬, 바나듐, 알파리포산, 비타민 D 등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세요. 한약재 중에도 혈당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천문동, 맹문동, 황기, 산약 등이 전통적으로 당뇨 치료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문가와 상의 후 사용하시는 게 안전해요. 프로바이오틱스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당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발효식품을 규칙적으로 드시거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활용해 보세요. 오메가3 지방산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시거나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하시면 좋아요.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결핍도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견과류, 녹색 채소, 통곡물 등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거나 필요시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비타민 D 결핍도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필요하면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해요.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검사 등을 통해 혈당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는 평생 해야 하는 일이에요.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협조도 필요해요.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가족들이 함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운동도 같이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혈당을 올리니까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혈당 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해요.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의료진이나 전문 기관의 정보를 참고하세요. 혈당 측정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혈당은 여러 요인에 의해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의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라도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혈당 관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혈당 관리를 통해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당만 잘 관리해도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사 순서 바꾸기, 식후 산책하기, 물 많이 마시기 같은 간단한 것부터요. 여러분의 건강한 혈당 관리를 위해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문제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혈당으로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를 누리시길 바라며 이상 혈당 스파이크 안내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혈당, 건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본인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알아보면서 전문가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 결정과 내 노력만이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준답니다.